시즌2 리스펙트 캠페인과 함께하는 부모 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스펙트 캠페인에서 리플렉트를 해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어려웠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좋은 점은 화를 3번 낼 걸 두 번 낼 걸 한 번으로 이렇게 줄였어. 오. 아이 어떤 상황을 반영해주다 보니까 어머. 그거는 좋은 점이 있더라고. 어렵긴 어려웠지만. 나도 집에서 이제 우리 둘째랑 해보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반영을 좀 해줘야겠다 이런 거를 좀 인식하게 되니까 관계가 조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난 빨리 넘어가고 싶었어. 한 달이? 그 다음번 왠지 E로 시작하니까 이지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구나. 봤더니 엠퍼다이즈더라고. 엠퍼타이즈? 이거 왠지 쉬울 것 같아. 공감하기 아니야. 이렇게 반영해주기라는 단어보다는 공감이라는 단어는 훨씬 좀 쉽게 다가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심대리는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애가 이런 감정까지 느낄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 가장 최근에 내가 진짜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눈물을 막 글썽글썽거리면서 나를 붙잡더니 아빠 죽지마, 어머. 아프지마 막 이러는 거야.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할 때 기분이 어땠어? 기뻤지. 기쁨. 내가 애를 잘 키웠구나. 얘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7살 아이도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아빠가 혹시 그렇게 될까봐 그런 이제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첫째가 한 14개월쯤 됐을 때 내가 얘를 이제 안고 서로 막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막 웃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즐기면서 감정의 교감이 있었다. 근데 내가 장난으로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렇게 했더니 순간 아이가 굉장히 좀 놀라면서 나를 손으로 확 핥히는 거야, 내 얼굴을. 그때 그 아이의 표정에서 느낀 이 아이의 정서가 민망함이었거든. 얘가 민망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도 민망하다는 정서를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정으로 나한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구나. 어쨌든 그거는 이제 불편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손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런 감정까지 느끼게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랬었어. 아이들이 그런 감정도 실제로 그럼 느낄 수 있는 건가? 발달에 대한 이론을 참고하면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서 다방면으로 발달을 하잖아. 신체, 언어, 인지 막 이럴 때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은 정서 발달에 해당이 되는데 돌이 안 된 애들, 그런 영아들도 사실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자기 감정을 정서를 충분히 잘 표현을 할 수 있고, 2돌, 3돌 된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리고 뭔가 세분된 그런 감정을 다 느끼는 존재인 거야.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이고 신기하다. 우리가 아이들의 공감을 들어주려면 우선 아이들이 어른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겠네. 그게 이제 첫 단추라는 거지. 애들이 어리다고 해서 잘 모를 거다. 그리고 감정이 막 그때그때 변하니까 그런 거 다 기억을 하겠나. 어른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이들은 계속 자라면서 감정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 그러니까 자기가 누르려고 했는데 어른이 누르면 난리 나죠, 난리. 그때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막 반응을 하잖아. 그럴 때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좌절감을 느낀 상황인 거고, 너도 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속상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 어른으로 치면 경쟁사의 그 일감을 빼앗긴 그런 수준의 어떤 좌절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 아이도 다 느끼는 거지. 누나가 말한 대로 아이들도 그런 상황에서 분노, 좌절감, 상실감 이런 걸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거 못 눌렀다고 울고 불고 떼쓰고 들어눕고 이런 거는 또 부모된 마음으로 또 예의상 힘들구나. 용납이 안 되잖아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거를 부모님이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부모가 인정해. 그거는 의미가 뭐냐면 감정은 다 소중하니까. 감정 자체에는 사실 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게 없거든. 근데 오히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또는 감정으로 뭔가 표출되는 방식은 뭐 미숙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까지 내가 부정할 거냐. 그런 화내는 감정, 속상한 감정은 틀린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건 거지. 아니 근데 그 마음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 애가 막 떼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있잖아. 이제 그거는 계속 배워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 표현 방식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얘가 엘리베이터에서 왜 이렇게 울고불고 해? 왜 이렇게 뛰고 하는 거야? 거기 두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 자체를 읽어주려고. 애가 그렇게라도 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표출하려고 했던 감정이 뭔지 이제 이거를 좀 있는 그대로 좀 읽어주고 표현을 해주라는 거지. 이거 반영하기 같은데? 반영하기 비슷한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반영하기. 어떻게 말해야지. 첫째가 이제 둘째한테 막 짜증을 내. 부모님 그걸 봤어. 너 왜 이렇게 동생한테 짜증내니? 이렇게 하기 전에 너 마음. 동생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네가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났구나. 이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 또 예를 들면 애가 막 간식을 안 준다고 막 울어.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밥 먹기 전에 간식 안 먹지. 그거 약속 안 했는데 이제 울지 마, 떼쓰지 마. 이렇게 하기 전에 마음. 간식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줘가지고 지금 너가 속이 많이 상했어. 이렇게 그냥 마음 먼저 그냥 읽어주라는 거야. 부모 랩인데 부모 마음도 좀 읽어주면 안 되나 싶은데. 부모도 막 속에 천불 나잖아 그럴 때. 근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누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꼭 해줘야 돼? 내가 이거 어떻구나 저떻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 감정을 알아주는 거 있잖아. 그리고 공감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애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나랑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애착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보통 이제 부모님이잖아.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애착 관계를 맺으면 앞으로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관계에 그거에 기초가 이제 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내가 최초로 관계를 맺은 부모님이 내 감정을 소중히 여겨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 사실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건강하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유대감과 친밀감 그리고 애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고해지고 그 마음 뿌리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 그렇게 자라게 되면서 아이가 이제 앞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사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뭔가 기둥이 돼줄 수 있는 거야. 부모님의 그 처음 관계에서 맺었던 그 공감과 격려와 존중이. 우리 아이의 감정이 되게 중요하고 또 부모와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니까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 훈계를 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막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 아이의 본래의 감정을 좀 더 인정해 주고 읽어주라 이런 말이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 그렇지.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아이의 마음,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거를 아이가 알게끔 많이 표현을 좀 해주라는 거. 그 방금 전에 알려준 대로 뭐 아이한테 슬펐니? 괜찮니? 아프니? 이런 거 다 했잖아. 또 뭘 더 하라고? 그거는 이제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 뭐 예를 들면은 아이가 울어. 그러면은 팀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왜 울어? 왜 우니? 왜 우니? 왜 우니? 왜 울까? 근데 이렇게. 그걸 왜 물어봐?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이제 그냥 걔 슬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우는 이유를 몰라도 공감해줄 수 있다. 그냥 감정 그대로 통하잖아. 그러니까 울고 있어. 그러면 막
우는 게 궁금하고 그거를 말로 풀어가지고 뭔가 말로 설명을 해주기 이전에 그냥 내가 진심으로 애한테 애랑 마음이 통하고 싶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싶다는 거는 그냥 아 얘가 지금 슬프구나, 너가 지금 속상한 마음이 있나 보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엄마로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안아주거나 그냥 눈물을 닦아주거나 아 너는 지금 그냥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옆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려주거나, 그러면서 조금 진정되면 엄마랑 이야기해보자, 엄마가 옆에 좀 앉아서 기다려줄게 하면 사실 그 비언어적인 그냥 그런 스킨십과 표현만으로 아이가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거지. 아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를 느끼게 되는 거. 아 이게 그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게 낫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이네. 그렇지. 충분히 이제 말도 중요하지만 또 행동으로도 부모님이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라.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평소에 내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그래. 우리 와이프 행동이 이해는 안 가는데 물건을 사줘야 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해는 안 가지만 받아들여야 될 때 이거잖아. 이거 하면 돼. 아이들한테 하면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게 공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되게 부모의 되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정서의 교류를 한다는 거, 공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게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부모님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리잖아. 그래가지고 막 내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울면서도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섣불리 말로 막 하기보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며. 몰라? 아 이거 이거 무슨 노래? 누나가 그 비언어적인 그 행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아이들이랑 공감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나는 우리 집에서 아들이랑 하는 게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주먹을 치는 거야. 주먹 박수라고 하잖아. 이거 이렇게 폭탄 터지는 것처럼. 폭탄.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겨드랑이에서 손을 빼가지고 이런 걸 하거든. 근데 이게 언제 해?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약간 이것도 우리만의 아들과 나만의 어떤 그 교감을 할 때 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좋은 건가? 좋지. 공감 사인이라고 해서 그 집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냥 정해서 하기도 하고. 문제 풀고 게임하러 가기. 문제 풀고 게임하기. 빵. 기다릴게. 오케이. 그런 거. 실제로 이렇게. 그런 공감 사인으로 소통이 되는 거여서 서로 마음을 이제 나누고 풀었어. 뭐 속상한 마음을 이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약간 이제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주먹 박수도 아이고. 있고, 안아주는 것도 있고, 또 뭐 하이파이브. 이제 이거 할까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언제 해? 이거는 이제 아들들이 먼저 쓸 때도 있고 내가 먼저 쓸 때도 있어. 와이프한테 혼날 때 그걸 서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되게 측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 그럼 아들이 이제 멀리서 그걸 보고 있다가 내가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럼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괜찮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고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하면 괜찮다. 서로 괜찮고, 또 뭐 와이프한테 아들이 혼나고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걸 봤는데 이제 아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이러면 이제 괜찮냐 이러면 아들이 또 괜찮아. 이제 이런 사인을 하는 거지. 되게 웃겨. 우리끼리 근데 그게 되게 뭐랄까 추억이 되고 계속 그럴 나올 때마다 서로 웃으니까 혼나고 있더라도 막 기분이 좀 많이 누러드는 게 있어. 너 괜찮지? 괜찮아. 보다 이걸로 훨씬 더 많이 이제. 그게 풀리죠. 야, 나도 쓰고 싶어. 아빠와 아들만의 또는 이제 우리 가족만의 그런 공감 사인을 만들어서 이제 이 기회에 한번 해봐도 되게 몸으로 많이 메시지가 주고받아지더라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해주기, 우리 아이들을 공감해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엠퍼타이즈 다 같이 한번 집에서도 실천해보겠습니다.